미국 1위 기업이죠. 애플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제가 봤을 땐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 말 그대로 선방해줬는데 요즘은 실적 단순히 잘 나온 정도 가지고는 주가 방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장주인 만큼 이런 애플의 선방이 미국 증시도 좀 방어해줄지 하락을 방어해줄지 분위기도 전환해줄지 같이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공급 대란이다 걱정이 많아서 저도 참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애플 걱정은 마치 연예인 걱정하는 것처럼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역사상 최대 분기 실적은 기본이고요.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한 4에서 5% 정도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주가 변동이 요동쳐서 예측은 어렵지만 그래도 미국 대장주인 애플 실적이 나왔으니까 또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들이 역시 있거든요. 같이 공부 겸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 및 컨퍼런스 콜에서 CEO와 재무 담당자 CFO가 말한 주요 내용들 정리해 왔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애플 역사상 가장 큰 분기 실적 최대 기록을 기록했고요. 매출도 두 자리, 순이익도 두 자리 20% 넘게 성장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성장 속도가 늦춰지기는커녕 돈 버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애플 제품군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성장했다 이렇게 되게 자랑을 했는데요. 고루고루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왼쪽이 애플이 뭘로 돈 버냐 매출 구성인데요. 역시 여전히 애플은 누가 뭐래도 절반 이상을 아이폰에서 벌어들이고 있고요. 이러나 저러나 아이폰 잘 팔리는 게 일단 여전히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서비스, 다양한 웨어러블, 워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쭉쭉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애플 제품별 이번에 얼마나 성장했는가인데 여기 아이패드 공급망 이슈 때문에 좀 부진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거 빼고는 아이폰도 잘 팔리고 맥도 기대 이상으로 잘 팔리고 웨어러블도 잘 팔리고 서비스도 두 자리 전부 다 쭉쭉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애플 활성 장치가 18억 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전 세계 애플 관련 기기들이 지금 18억 개가 켜져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억해놔야 될 숫자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건 하드웨어잖아요. 원래 애플이 하드웨어도 잘했지만 향후 먹거리인 서비스, 소프트웨어 부문도 유료 가입자 따박따박 돈 내는 사람들이 7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숫자 보고 좀 놀라웠는데요. 최근 1년 동안만 무려 1.6억 명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전자제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어지는 서비스 쓰고 나서 돈 내는 이용자들이 무려 7억 명을 돌파했다. 이거 상당히 인상 깊은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애플 제품이 깔려있지만 이번엔 특히 선진국, 신흥국 모두 사상 최대 골고루 잘했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특히나 직접 팀 쿡이 콕 집어서 말했을 정도로 중국에서 특히 잘했다. 제 영상에서도 몇 번 다뤘었는데 지금 아이폰 13이 대박이 나가지고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없어서 못 사고 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중국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서 긴급 충원 채용하고 있고 이러니까 역시나 중국에서 대박이 나서 21% 성장했다고 밝혔는데 지금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중국과 유럽인데 확실히 왜 지금 팀쿡이 중국에 그렇게까지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고 거기 성장성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전 세계에 뿌려져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팀쿡이 강조한 게 애플이 자체 반도체 만들었잖아요. M1이라고 하는 자체 반도체 기반으로 한 맥북, PC, 노트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1년 됐는데 인기가 크다, 잘 팔린다, 반응도 좋다. 이제 자체 반도체 하니까는 더 남기기도 많이 남길 거고 확실히 더 수익률도 높아지겠죠. 이것도 인상 깊었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매출 총 이익률이라는 건데 수익성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유동성 축소, 긴축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요걸 아주 강조하는데요. 저도 이제 계속 실적 발표할 때마다 요거 챙겨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애플은 이 수익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차세대 먹거리인 서비스, 여기 주황색입니다. 서비스 부분이 수익성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물건 팔고 원가 빼고 남은 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부분 진짜 노다지라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하드웨어마저도 수익성이 반등하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것만 해도 38.4% 해서 합쳐서 애플의 매출 총이익률이 43.8%인데요. 엄청 높은 숫자입니다. 정말 많이 남긴다. 말 그대로 비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사준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숫자인 것 같고요. 역시 브랜드 가치를 증명하는 숫자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배당도 유지하고 당연히 자사주 매입도 지속한다. 주주들에게 친화적인 대표적인 회사 애플이잖아요. 현금이 막강하다. 그러니까 부채보다도 현금 쌓아놓은 게 엄청나게 많다. 강조를 했고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애플 투자할 때 항상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이게 애플의 20년간 유통되는 세상에 나와 있는 주식 수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 10년 동안 애플의 주식 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식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내 주식의 희소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줄이는데, 공교롭게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애플 주식 수가 쭉쭉쭉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죠. 회사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자기 회사 주식을 계속 사버리는 거죠. 사서 없애버리는 건데, 이때가 팀 쿡이 스티브 잡스에 이어서 CEO로 취임하고 나서죠. 공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하면서 주가 부양을 하는데, 지금 현금 흐름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런 정책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주가 하락을 확실히 방어해주는 하나의 역할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애플 떨어질 때마다 요거 한 번씩 보면요, 야, 이거 애플이 계속 자기 회사 주식 사들이는구나, 이렇게 또 보면서 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한 게, 다른 기업들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혹시 한치 앞이 안 보이는 반도체 공급 이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뭐 애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들의 잠재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급은 한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인위적으로 좋은 점만 가져온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굳이 표현해보자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대박 맛집 같은, 내놓으면 다 팔리는, 아무거나 만들어서 애플 사과 모양 붙이면 다 팔리는, 줄 서서 기다리는 맛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코로나 이후 돈 풀기 유동성 장세로 많이 올랐던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한 13% 정도 빠져 있습니다. 확실히 애플은 방어를 잘 하고 있는 편에 속하죠. 다른 주식들은 30%에서 50% 주식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3% 정도면은 그래도 방어를 잘 하고 있는 편이고, 애플이 반등해줘야 나스닥 그리고 다른 테크들도 전반적으로 좀 반등해주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좋은 분위기가 나와줘야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21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때도 연초에 한 18% 정도 빠졌었고요. 그 전에 코로나 때 고점에서 한 30% 넘게 빠졌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매년 10% 이상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주식도 조정이 온다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에 따라 아유 그래도 애플은 지금 비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실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 외부 이슈를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애플 실적에는 정말 문제가 없다, 오히려 너무 잘해서 깔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실적을 쭉 보여드렸는데, 특히 제가 이거 연초부터 같이 영상으로 공유드리지만 체크리스트를 저는 써놨거든요. 그래서 요금 인상 가능한가, 이게 이제 인플레죠. 특히나 유동성 축소되는 이런 난이도가 높아진 시장에서는 정말 탄탄한 기업들로 돈이 몰릴 확률이 높으니까 봤는데, 장사 너무 잘하고 남기는 것도 많은, 사실상 요금 인상과 다를 바 없는 이런 기업이고, 지금 미중 갈등 이슈와 상관없이 중국에서 장사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호재도 올해 신제품 출시할 일이 너무 많고,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렸죠. 올해 신제품 출시만 1년 내내 있습니다. 신규 먹거리, 멀리 있는 메타버스나 전기차 이런 걸 빼더라도 당장 새롭게 추가 매출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걱정 없는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는 비싸더라도 이런 기업에 돈이 더 몰릴 수도 있고, 안전자산 취급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물론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히 유동성 빠지는 긴축, 금리 인상 시기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규제도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 규제가 드디어 이제 법안이 상정되고 이런 절차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뭐 애플 입장에서는 독점 논란, 앱스토어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고, 이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조정 핑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실적 잘 나오고 정말 좋은 기업이지만, 과거에도 극단적인 경우로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시기지만 2018년 때처럼 거의 40% 이상 폭락하는 적도 있었고, 코로나 때는 애플뿐만 아니라 다 빠졌지만 30% 넘게 빠진 적도 있고요. 지금은 고점에서 한 13% 정도 빠져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지, 일단 실적은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제가 배당 영상에서 따로 아마 다룰 것 같은데, 2월 4일 이때까지 여유있게 들고 계시면 배당도 아주 조금이지만 나옵니다. 애플이 배당을 매년 늘리는데요, 그래도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서 지금은 배당률이 1%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배당주라고 부르기 참 민망한데, 그래도 배당을 주는 건 맞으니까 이 날짜는 참고하시고요.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살 때 떨어져도 배당 받으면서 또 버티지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애플 살 때는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저한테는 마음 편한 주식이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애플 정도면 아주 양호한 편에 속할 정도로 고변동 큰 조정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연초부터, 물론 작년에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의 하락률이지만, 지금 ETF 기준으로도 고점에서 나스닥이 16.5%, 이제 S&P 500도 조정 영역에 접어들었습니다. 10% 빠졌죠. 이러면은 우리 계좌는 보통 1.5배에서 2배 빠지니까 15에서 20%, 나스닥 위주이신 분들은 거의 20에서 30% 계좌가 녹아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심란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저도 작년에 고점 대비 계좌가 거의 20, 30%는 녹아내린 것 같아요. 사실 특히나
이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슬슬 이제 앱을 삭제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안 보겠다, 당분간 내 계좌 안 보겠다, 그런 댓글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계좌를 굳이 안 봅니다. 이제 수익률은 안 보고 추가 매수 버튼만 누르고 빨리 꺼버립니다.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멘탈 관리 차원에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좀 잘 이겨내면 좋겠고, 지금 애플 마이너스 13%, 마소 14%, 이 정도는 양반일 정도로 고성장주들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실적들이 잘 나오면서 정작 이 숫자들 P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1년 동안 벌 돈에 비해서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가에 대한 숫자인데, 지금 이게 낮아질수록 가치가 점점 싸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숫자가 정말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한참 올라갈 때, 막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만 해도 여기보다 숫자가 한참 다들 높았었는데, 점점 이제 실적은 잘 나오고 주가는 빠지면서 점점 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 바닥 이런 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소에 이런 정말 우량한 주식들, 내가 좋아했던 주식들 혹은 ETF 이런 주식들 모아가시려는 분들한테는 장기적으로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좀 당장 한 채 앞이 안 보일 때는 길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대장주 애플 실적에서 중요한 부분 같이 정리 겸 공부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안심을 하셔도 될 정도의 엄청난 실적인 것 같고요. 이 애플이 좀 분위기 전환해서 증시 분위기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시장 분위기 어떨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실전 투자 다이어리 제 입고돼서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에서 계속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한 번씩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해질 때 왜 샀는지 미리 적어놨다가 한 번씩 열어보기도 하고요. 또 투자 원칙도 미리 적어놓고 조정장이나 급락장, 하락장 올 때, 멘탈 흔들릴 때 한 번씩 열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훨씬 낫더라고요. 또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나 악재 분리해서 미리 적어놓기도 하고, 매매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것들 이렇게 안 적어놓으면은 충동적으로 매매해서 실수가 꼭 발생하고 그게 손실로 이어지거나 수익률이 낮아지더라고요.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꼭 필요했던 템플릿들 위주로 다이어리에 넣어놨거든요.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여기 소스박스닷컴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복되는 실수 같이 줄이고 투자 성과 함께 높여봤으면 좋겠습니다.